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뜨거운 영화보다 온기 있는 작은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스펙터클한 대작이나 빼어난 플롯을 지닌 작품도 좋지만 작은 이야기를 단단하게 담아낸 영화에는 쓸쓸한 마음을 토닥여주는 듯한 따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느닷없이 끼어든 죽음과 남겨진 자의 상실을 낮은 목소리로 말하되 전곡을 꿰뚫는 감독이 있다면 그는 아마 고레에다 히로카즈일 것입니다. 지금은 칸의 황금 종려상이 입증하듯 세계적 감독이 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레에다 이치는 그리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감독의 어머니는 2005년 쓰러지셨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영화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염려가 컸다고 합니다. 꽤 인기를 끌었던 작품 아무도 모른다의 완성전에 쓰러져 아들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신 어머니를 보면서 고레에다는 반년만 더 버티셨다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안타까움은 2008년 걸어도로 이어졌습니다. 영화자서전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에서 고레에다는 걸어도는 어머니 죽음에 대한 슬픔의 치유 과정이라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후회가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로 압축되는 홈드라마 걸어도를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독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어머니는 결코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독설가이자 속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영화 속 소각한 어머니 키키키리는 감독 어머니의 투영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물놀이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죽은 장남 준페이의 기일에 가족들이 모여버리는 1박 2일간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아들이 죽은 지 15년이 지나도 아직 놓지 못하는 어머니는 차남 류타의 아내가 애딸린 과부라는 점에서 하필 남이 썼던 것을 말이야 라는 생각을 품을 만큼 관습적 사고에 젖어 있고 아버지 역시 왕년 의사의 채통을 놓지 못하는 전형적 꼰대입니다. 한때는 아버지 뒤를 이어 의사가 되고 싶어 했으나 일찍 집을 나가 부모 보기에 제멋대로 살아온 차남 류타는 형 기일에 아내와 그녀가 데려온 아들 아츠시를 데리고 본가를 찾는 일이 영 불편하기만 합니다.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 못 사올 만큼 융통성 없는 아버지와 죽은 형의 그림자를 끌어안고 사는 어머니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형 대신 의사 되길 강요받다 부자지간이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 차남은 부모 기대와 달리 유화 보건사가 되었고 지금은 그마저 일거리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자신의 실직 상태를 비밀로 해달라 할 만큼 류타는 가족이 부담스럽습니다. 반면 부모가 살던 집에 들어오려는 현실적 계산을 품은 딸네 가족은 한나절 푸짐하게 먹고 떠들다 저녁 전에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거품 며느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주 그리고 일찌감치 부자지간이 어긋난 류타와 노부모뿐입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이 아끼던 기모노를 주는 등 겉보기에 자식 사랑이 넘치는 모치는 얼핏 인자해 보이는 마음 뒤로 무시무시한 증오와 도끼를 품고 사는 노인입니다. 한번 원장은 영원한 원장이야 라며 남편 권위를 세워주는 마음 한구석에는 수십 년 전 남편 외도 사실을 알고서도 비밀로 할 만큼 독한 면모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외간 여자랑 사는 집에 어린 요타를 둘러엎고 갔어도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대신 그 방에서 흘러나온 노래 블루나이트 요코하마 음반을 사 흥얼거리며 그 긴 시간 원망을 삭혀온 여인입니다. 그러한 성품이기에 준페이 기일마다 죽은 아들 덕에 목숨을 건진 남자 요시오를 불러 친절한 미소를 가장한 섬뜩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매해 살아서 죄송하다라는 말과 준페이 목까지 살아내겠다라는 다짐을 이들 가족 앞에서 해야 하는 요시오는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야 하는 죄인됨이 끔찍하리만큼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기일마다 살아남은 자를 부른다는 점이 섬뜩합니다.
료타에게 오싹하게 여겨지는 그 증오심은 아들을 가슴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라도 상실을 감내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는 또 어떤가요? 요시오가 떠난 등 뒤로 저런 하찮은 놈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부친을 보면서 료타는 언성을 높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내 일을 모르는 것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형도 살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에서 보고 아래로 무시하는 아버지 태도에 대한 비판이자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항변일 것입니다. 가족이 최후의 보루인 것도 맞지만 그처럼 견뎌내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타인이라면 끊어낼 수 있지만 가족은 아무리 불편해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가족은 자신이 선택한 공동체는 아니어도 족쇄처럼 따라다닙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되 때론 성가시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 가족이란 이름의 양면성을 리얼하게 잡아낸 영화 걸어도는 그래서 관객의 마음을 적십니다. 기일날 가족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 아버지는 그조차 어색해 빠지고 어머니는 죽은 아들 사진을 안고 카메라를 마주합니다. 아들의 죽음은 여전히 어머니의 현재적 삶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밤에 집안에 날아든 노랑나비를 보고 아들이라 믿는 것은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통해 기어이 죽은 자의 흔적을 붙잡으려 합니다. 죽음은 떠난 자의 몫이 아니라 남은 자의 몫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과 자식이 바라보는 부모는 다릅니다. 아들 내외가 반가워도 감정조차 주고받는 게 어색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는 아버지는 아들 내외가 떠난 뒤에야 다음에는 설 때 보겠군 이라며 속내를 드러내지만 아들은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아내에게 이번에 왔으니 설에는 오지 말자라고 합니다. 불편하게 하룻밤을 보낸 뒤 떠나는 아들 내외를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며 어머니는 끝까지 당부와 잔소리 사이에 말을 건넵니다. 그것이 모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아들은 그의 손 한번 잡아보려는 어머니를 매정하게 뿌리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타인을 평가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데려온 아들에게 거리감을 두는 어머니나 의사라는 가업 있기를 바라는 속 좁은 아버지를 비난하긴 쉬워도 그 입장이 아닌 이상 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자식을 선뜻 내 핏줄로 받아들이는 것은 남의 일일 때는 가능해도 내 일이 되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선한 인간애나 이상만으로 한평생 지탱해온 관습적 사고를 깨는 일은 난망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서먹했으나 무람없이 어울리는 아츠씨와 누나의 아이들을 보면 이웃 세대에게 다른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핏줄만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얽힌 가족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온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주제는 이 작품에도 나타납니다. 어린 아츠시는 그 밤 죽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처럼 피아노 조율사가 되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료타의 오래전 꿈이었던 의사가 되어도 좋겠다고 말합니다. 아츠시에게 새아버지 료타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루한 노부모에겐 단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영화의 뒷부분 바닷가에서 료타는 아버지에게 언젠가 아츠시와 함께 셋이서 축구장에 가자고 합니다. 그 서먹한 아버지에게 함께 무언가를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핏줄로 이어지지 않은 아츠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모질고 매정한 것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서입니다. 몇 년 후 두 분이 세상을 뜰 것을 알았다면
아들을 배웅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손 한번 잡고 싶어하는 어머니 손을 그리 매정하게 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료타는 아버지에게 말한 축구장을 함께 가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 소원인 아들 차 타고 쇼핑 가는 그 사소한 바램조차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버스 대신 자가용을 타고 그토록 부모님이 원했던 핏줄로 이어진 손주를 데리고 산소를 찾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납니다. 료타와 어머니는 길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요시오를 보면서 그와 닮은 수모 선수 이름을 떠올리려 하지만 각자 다른 시간에 기억해냅니다.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영화의 핵심입니다. 이미 어찌해 볼 수 있는 때가 지나서야 그것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아채는, 꼭 한 발씩 늦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소중한 것과 긴급한 것 사이를 자주 혼동합니다. 그리고 불시의 삶을 급습하는 죽음이라는 복병이 있음도 있고 삽니다. 우리네 삶은 영화처럼 언제든지 앞으로 돌리고 싶을 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이들을 향해 마음을 두고 걸어도 늘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한 사랑하는 이의 부재와 상실, 회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생의 진실을 초요름 무성한 배롱나무 꽃잎처럼 잡아낸 영화를 보는 기쁨은 오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